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복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지금도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하게 되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전남 자원봉사센터 허강숙 센터장님을 모시고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남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과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허강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귀한 걸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는 일단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그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그 수요자에게 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도센터가 있고 시군 22개 시군에 시군센터 22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에서는 약간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고요. 중앙센터와 또 시군센터와 중간에서 또 중간 역할도 하고 지금 자원봉사자가 현재 등록된 인원이 한 56만 명이 좀 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 도민의 3명 중에 1명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엄청 많이 하시죠. 네. 정말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는데요. 네. 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다 네. 여기서 열거하기는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리자면 통합 박람회를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들만의 축제 같은 그런 박람회인데 그걸 하고 있고 또 1년에 결산을 하는 자원봉사자 대회를 합니다. 네. 또 이그나이트 대회 엊그저께 했지만 네. 이그나이트 전남 대회를 하고 있고 또 다문화봉사단도 운영하고 대학생 연합봉사단 같은 단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국제교류도 협력하고 또 우수봉사자 자원봉사 연수도 또 시켜주고 있고요. 또 마일리지도 운영하고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눔 이동 세탁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눔 이동 세탁차. 지금 사업들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나눔 이동 세탁자 같은 경우는 도민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섬이라든지 오지 마을에 가면 어르신들이 이불 세탁 같은 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특히 계절이 바뀔 때는 또 필요한 사업인데 굉장히 그 수요자들이 좋게 평가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네. 김용도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작년에 세탁기 한 대를 더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특히 2년 전에 구례 곡성 담양 이쪽에 그 수해가 많았잖아요. 그때 이제 세탁차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를 지사님께서 아시고 세탁차가 더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주셨는데 현재 이제 1호 차량은 세탁기 4대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네. 네, 이번에 새로 주신 거에는 세탁차 3대와 건조기까지 4대가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민들에게 더 많이 또 다가가서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세탁차 사업입니다. 네네. 근데 혹시 세탁차 하시면서 감동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사례 있으세요? 세탁차를 제가 2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홍수 그 섬진강 그 방류 댐 방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수혜를 크게 입었거든요. 네. 근데 세탁차 사업을 저희들이 한 대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다른 시도에 있는 세탁차도 많이 지원 요청을 해서 또 했는데 이제 순천 같은 경우에 이제 모범 택시 운전하신 분들이 그 세탁물을 그 이불뿐만이 아니라 옷까지도 다 젖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달을 가지고 가서 또 다 빨고 건조해가지고 다시 배달해 주시는 그런 사업을 또 같이 저희들 연계를 해서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빨아들이면은 그 어르신들이 정말 이게 좋다고 너무 고맙다고 또 네. 자기 이제 손자들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막 주시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모든 봉사가 다 그러지만 정말 특히 세탁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르신들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들도 많이 흐뭇해집니다. 네, 뿌듯하시겠어요. 네, 네. 오지마을이나 섬마을이 전남에 되게 많은데요. 네, 네. 세탁 봉사를 할 뿐만 아니라 노령 인구가 많은 섬 지역에 통합 봉사까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섬 통합 봉사 활동에 대한 내용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나라 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전남이 한 55% 정도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섬이 많죠. 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가고 싶은 섬을 매년 선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20개 정도의 그 가고 싶은 섬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도하고
같이 또 연계를 해서 가고 싶은 섬 본론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론 투어라고 하면은 자원봉사를 이제 볼런티어라고 하고 이제 관광이 투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합이 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론 투어를 하는데 매년 저희들도 2-3개 정도의 섬을 선정해가지고 통합봉사를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광과 동시에 이제 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주로 섬 지역 어르신들에게 임요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방충망 개선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또는 그 손톱 네일 아트 그리고 또 음식 나눔 또 주택 개보수도 합니다. 네. 그리고 LED 같은 걸 전부 교체한다든지 전기 수리도 하고요. 또 이렇게 길 가장자리에 붙이는 그 오뚜기라는 거 있습니다. 임시 차선으로 이렇게 붙이는 오뚜기 설치라든지 차량에 붙이는 반사판, 개구리 왕눈이 같은 것도 붙여드리고 네. 이런 많은 사업들을 그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그런 맞춤형으로 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네일 아트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세요. 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중에 오뚜기나 개구리, 왕눈이 같은 네네. 생소한 단어가 있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농촌의 경우는 가면 마을 진입로가 이제 논이나 밭 그런 데 위에다가 마을 진입로를 포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같은 높이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높게 하잖아요. 네네. 이게 포장이 된 도로하고 논밭하고는 이렇게 높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 이제 시골 같은 데는 가보시면 알지만 어둡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걸어다니는 이제 보행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발을 삔다든지 빠져가지고 이런 사고도 있고 또 차량이 가다가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또 간간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시 차선으로 이제 오뚜기라고 해서 이렇게 세우면 약간 올라가가지고 붙이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자리에 이거를 붙이면 밤에 그 야광이 되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경계가 이제 그 구분이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직선 도로 같은 경우는 2m마다 붙이고 이제 곡선 커브 있는 데는 한 1m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촘촘히 붙여드리고요. 개구리 왕눈이라는 거는 차량에 붙이는 반사판이거든요. 가끔 길을 가다 보면 도로에서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큰 트럭에 큰 눈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차량들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개구리 왕눈이라고 하는데 뒷차들이 이렇게 비치면은 반사가 됩니다. 네, 보통 큰 트럭이 이렇게 뒤에 후미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좀 더럽혀져 가지고 그랬을 때 그 반사가 되면 뒷차들이 보고 이제 사고 위험이 적어지는 건데 시골을 가서 보니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전동차를 많이 타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전동차도 밤에 위험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뒤에다가 조금 작은 사이즈의 왕눈이 하나를 붙여드리고요. 특히 농촌 같은 데 가면은 경운기 사고가 또 많이 납니다. 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운기 같은 데도 이렇게 붙여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들도 안전하지만 뒤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따라가는 차량도 사고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골에서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오, 네. 자원봉사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까지 다 부착하시는데 네네.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을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하고 오. 함께 이렇게 통합봉사를 몇 번 했었거든요. 아. 개구리 왕눈이 같은 거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 아까 임시차선 네, 오뚜기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차량 위험에 관계된 것이라서 도로공사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함께 통합봉사를 하다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네. 이거 우리만의 사업으로 하자. 오. 그래서 센터에서 우리끼리 통합봉사를 갈 때도 반드시 이제 오지마을이나 섬 같은 데 봉사를 가면 네. 반드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야, 멋지신데요. 들어보니까 이제 농사노촌이 많은 우리 전남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농촌 일손 돕기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농가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네. 사실 농어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인후 현상이 심하잖아요. 네. 몇 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농촌 가면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농사나 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19가 오면서 근로자들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재난 사업을 이제 예산을 많이 전용을 해서 농촌 일손 돕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 3년 전에. 네. 그랬더니 이제 소문이 나서 점점 일손 돕기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네. 이제 어촌 같은 경우는 다시마라든지 톳을 이렇게 수확을 해요. 걷어들이는 그런 일손 돕기를 하고 농촌 같은 경우는 그 양파라든지 마늘 뽑기 네. 또는 블루베리 수확하고 매실 수확하고 또 사과 같은 거 배나 이런 거 적과 같은 것을 하는데 네. 이제 그 외에 이제 뭘 따는 거는 혹시 이제 망칠 수도 있으니까 저희도 시키지를 않더라고요. 네, 그런 아까 말한 그런 종류는 굉장히 그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 해드리지 못할 정도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그 농촌 일손돕기 예산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매실이나 이런 거 양파 뽑기라든지 이런 거 하시려면 체력이 너무 좋으셔야 될 것 같은데 체력 관리를 따로 하신가요?
그게 제일 걸린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사실 힘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30대부터 저도 자원봉사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원봉사를 하면 의미도 있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 가면 선봉사라든지 농촌 일손돕기라든지 가면은 반드시 같이 합니다. 이렇게 땀을 흘렸을 때 정말 행복해지고 또 농가에서 좋아하시면 제 마음도 흐뭇해지고 하니까 네. 또 건강은 덤이고요. 네. 참 좋습니다. 네. 방금 이 단체뿐만 아니라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전남에는 자원봉사센터 단체가 몇 개나 되고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물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다문화 무지개 봉사단도 있고 뭐 대학생 연합 봉사단도 있고 재난 지원하는 자원봉사단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봉사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22개 시군에 이제 골고루 있는 거는 남도사랑 봉사단이 있습니다. 네. 한 800명 정도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는 재난 재해 대응이라든지 또 국제 교류할 때 그 협력 지원을 하고요. 네. 농촌 일손 돕기도 함께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 보면 은퇴하신 분들이 재능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공무원이나 교육 공무원이 더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재능을 살려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남도 친구들이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오. 이제 한 126명 정도 지금 활동을 친근한 느낌이네요. 하고 있습니다. 남도 친구들. 네,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블루 재능 통합 봉사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우리 전라남도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단체가 등록된 단체가 37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6개 분야, 예를 들면 주거기산 분야라든가 뭐 임용 분야라든지 이제 음식 나눔 분야라든지 공연팀이라든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에 골고루 해서 이제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공모에 선정되신 분들하고 같이 블루 통합 봉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정말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재난재해 대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자연 재난이 매년 발생하고 네. 있어요. 네. 재난 현장에서의 봉사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직접 가셨을 때 어떠셨나요? 재난 현장 가보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네.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정말 이렇게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특히나 그 2년 전에 구례곡성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전국에서도 와서도 도움의 손길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갔더니 이제 구례 5일장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정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거기는 그때 또 단수도 되고 뭐 전기도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낀 게 이럴 때 정말 그 재난 자원봉사 지원단이 있어서 정말 중류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나 필요한 게 이제 교통 정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밥차나 세탁차가 정말 절실하게 많이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식당도 다 잠겨버리고 가정에서도 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사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기 때문에 또 식사 또 그분들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불이라든지 옷가지가 다 잠겨버리니까 거기 또 세탁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하우스를 철거한다든지 홍수를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은 도배 장판 같은 것도 다 집에 잠겼기 때문에 네. 다 마른 다음에 도배 장판 돼야 되고 이런 게 너무 필요해서 아예 분야별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15개 분야로 나눠서 300명으로 재난지원봉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도 봉사단을 구성한 이후에 해남하고 진도가 또 이렇게 물 피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재난자원봉사 지원단이 또 파견을 해서 또 복구를 신속하게 복구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올해 전남은 피해가 없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중부지방에 피해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2년 전에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서 또 도와드리려고 전화했더니 거의 시도별로 자체 복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다행히 이번에는 아직 안 갔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단수가 되어버리면은 세탁자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이제 발전기 돌리는 것도 있고요. 오. 이제 소방서 같은 데서는 이제 살수차 같은 거에서 또 전부 씻어내고 또 지하에 물이 잠긴 데는 또 펌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보조 전력을 끌어갖고 오죠. 그래서 네. 거기다 해가지고 합니다. 와, 네. 정말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직접 현장에서 뛰시니까 네. 이런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자연재난의 현장도 정말 힘드셨겠지만 국가 차원의 재난이죠.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활동이 어려웠는데요. 네.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활동을 이어나가셨는지요?
앞으로도 그런 각종 재난이나 바이러스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왔을 때 이제 참 대처하는데 처음에 좀 힘들었지만 비대면 하는 그 자원봉사를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그 컨텐츠를 좀 몇 가지 개발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두 가지만 크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이제 보통 시군에 그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럼 자원봉사에 대해서 어떤 그 교육을 했었었는데 대면으로 교육이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초, 중, 고, 대, 성인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그 교육하는 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센터에서 직접 개발하셨다는 네네네. 그러니까 교육을 한 거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게 누구나 들어와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1년에 한 10,000명 이상이 온라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야, 네. 엄청 많은 숫자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플로깅인데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플로깅이라는 거는 그 걸어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조깅하면서 이제 그 쓰레기를 줍는 거를 네. 뜻하는데 그러면서 또 자기 마일리지 또 적립이 되고 네. 또 자기도 운동도 해서 좋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이 목포 근대 역사관 그 부근으로 해가지고 플로깅 그 1호를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네. 코스를 코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도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 시군의 관광지 주변이라거나 이런 데또 쓰레기가 있으면 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보기 싫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도 지금 관광지 주변에 그 플로깅 코스로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플로깅 코스가 오히려 관광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깨끗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플로깅을 하신 분들이 관광도 하면서 조깅도 하고 네. 또 마일리지도 적립이 되고 일석삼조죠. 그러네요. 네. 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또 어떤 준비나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 사실 코로나19 와가지고 우울증들이 많이 왔다고 하잖아요. 아, 네. 근데 특히나 이제 그 어르신들이 노인정도 문을 닫고 또 복지관 같은 데 문을 닫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그 심리적인 불안이나 그런 우울증이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연을 통해서도 이제 힐링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오, 공연이요? 원래는 공연팀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이제 공연팀이 잠시 지금 접어진 상태라서 오. 그런 공연을 통해서 힐링도 해드리려고 하고 요즘은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모든 게 이렇게 핸드폰 그 앱을 통해서 하잖아요. 네. 요즘 음식 배달도 앱을 통해서 하고 네.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핸드폰 사용을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컴퓨터는 물론 더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저희들이 연합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또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또 컴퓨터 교실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하는 그런 거를 좀 가르쳐 드리면 네. 또 세대 간의 공감도 되고 또 지역사회도 아우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로워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손자, 손녀 보는 것 같고 네. 또 학생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뵙는 것처럼 해서 상당히 서로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대학과 협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네. 주로 어떤 활동을 같이 하게 되나요? 전라남 도내에 있는 10개 대학교하고 협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10개 대학에 300명으로 해서 대학생 연합봉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그 과가 이제 여러 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공이라든지 재능을 활용해서 이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올 3월에 김영우 지사님 모시고 발대식을 크게 했고요. 네네. 네, 발대식 이후에 이제 농촌 일순돕기도 했고 벌론 투어도 했고 가고 싶은 섬 벌론 투어도 했고 해서 지금 몇 번 봉사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또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어떤 봉사가 대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가요? 인기 좋은 거는 가고 싶은 섬 벌론 투어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농촌 일손돕기도 처음 보는 거잖아요. 학생들은 양파를 어떻게 재배하고 그 마늘이랑 이런 걸 어떻게 재배가 되고 어떻게 뽑고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사과는 어떻게 자라서 또 많이 자라면 하나씩 중간에 떼준다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밥상에 올라온 것만 알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어야 합니다. 오. 농촌 일손돕기도 좋아하고 가고 싶은 섬 벌론 투어도 관광도 하고 거기 가면 또 이렇게 짚라인 체험이라든가 가구도 네.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짚라인 체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놀이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너무 좋다고 앞으로도 가고 싶은 섬 벌론 투어 하면은 꼭 불러달라고 대학생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야. 그런 거를 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지네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이그나이트 전남대회를 개최하셨는데요. 네네. 전남에서는 최초라고요.
그 네네네네. 이름도 생소하고 어떤 네네. 대회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그나이트라는 뜻이 불을 붙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자원봉사자 이그나이트 대회라고 하면 자원봉사에 불을 붙인다라는 뜻이겠잖아요. 네. 자원봉사를 활동했던 걸 사례 발표를 함으로써 나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생길 수 있도록 네. 이제 불을 활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많이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청중평가단을 온라인으로 해서 하고 오. 전문 심사위원만 그 자리에서 이제 참석해서 그 10개의 팀과 개인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원봉사를 했던 거에 스토리텔링을 해서 스토리를 입혀서 발표를 합니다. 네. 저희들이 전문가를 서울에서 모셔고 와서 한 3, 4회 정도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네. 처음에 연습했을 때 1회 때 딱 뵀던 분들이 발표를 하는 날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네. 너무너무 발표를 잘하고 이렇게 본인이 그 자원봉사 했던 거를 어떤 또 스토리를 입히니까 네. 보는 분들도 굉장히 재밌어하고 자원봉사라는 게 참 재밌겠구나 이런 생각도 또 많이 들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홍보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은 팀이 참여를 했고요. 네. 그래서 12팀이 이제 최종 서류에서 통과를 해서 경연을 했는데 네. 작년보다 실력도 더 좋아진 것 같고요. 또 스토리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중앙에서 공모 사업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이제 9개 시도가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전라남도가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선정이 돼서 이그나이트 사업을 했는데 근데 혹시 이제 중앙에서 그런 사업이 없어지면 우리 전라남도의 자체 예산으로 해서라도 네. 꼭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오. 그래서 매년 이그나이트 대회는 정착을 이렇게 시킬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12분이 최종으로 올라오셨는데 네, 네, 1등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신 분이 되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PT를 잘하신 분이 되셨을까요? 이제 다 이제 분야별로 오는데 네. 일단은 자원봉사에 이제 뭐 답이 많아야 돼. 실제 자원봉사를 분야별로 많이 하신 분이 그 밥이라는 게 전문 용어인가요? 봉사에서. 아닙니다.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되고 그거를 또 이렇게 스토리를 잘 입혀야 되고 네. 이렇게 발표를 할 때 굉장히 또 자연스럽게 안 보고 거의 다 하셔요. 네. 자연스럽게 발표도 잘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이제 배점을 해서 이제 그 시상을 합니다. 네. 1등 같은 경우는 네. 행정안전부 장관 배창이고 상금이 100만 원이에요. 네. 뭐 2등은 최우수상인데 이제 중앙센터장상으로 해서 이제 최우수상 한 명이 70만 원. 네. 3등부터 12등까지는 이제 우수상 배창으로 해서 이제 전라남도 자원봉사 센터장 시상을 하고 30만 원의 상금을 어쨌든 가져갑니다. 상금은 다 받게 되네요. 다 받습니다. 네. 네. 그럼 1등 하신 분의 그런 스토리텔링 보시면서 느끼신 거 어떤 걸 느끼셨어요, 혹시? 그분은 이제 척척 봉사단이라 해가지고 그 수납하는 거, 그 정리를 하는 오. 봉사단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 전라남도에 또 프로그램 공모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외에도 거기가 다둥이도 엄마더라고요. 네 명이나 돼요, 자녀가.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조금 더 먹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인구 늘리기. 네네네. 인구 늘리기에도 거기는 네. 기여한 것도 있지만 네. 그 다둥이들을 같이 또 참여를 해서 오. 엄마가 봉사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우리 자원봉사 센터에서 그 바라는 방향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많이 자원봉사도 또 확산이 될 것 같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접하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봉사인 것 같아서 오. 1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물론 그래요? 발표도 엄청 잘했고. 네. 그런 전문가의 컨설팅 이런 거 해주시면은 그 봉사했던 분들이 다 이렇게 도움을 받고 해서 또 다들 이그나이트 대회에 나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죠. 이제 중앙에서 한다면 중앙에서 중앙에 진출을 해도 충분히 오. 그 수상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에 뛰어나서 그럼 여기서 1등을 하고 또 다시 뭐 중앙으로 그거는 갈 수는 이제 자동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본인들이 중앙에서 대회를 할 때 이제 또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네. 전남 자원봉사센터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 또 더 확산해서 잘 하고요. 네. 비대면으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그 콘텐츠를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최초로 했어요, 전국에서. 네. 그래서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건데, 우리 전라남도 자원봉사 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참고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지역부터 플로깅을 한다라고 하면 네. 거기 찍고 본인이 플로깅을 했던 거 코스가 이렇게 그 자동적으로 됩니다. 오. 그래서 마지막에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 담은 그런 것도 사진도 찍고 네. 같이 해서 이제 이걸 올리면 마일리지 적립도 되고요. 오. 그 시간만큼.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앞으로는 기후 변화나 환경 오염으로 해서 각종 재난이나 재해라든지 바이러스 등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그 이제 탄소 중립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플로깅 활동도 하지만 네. 지금은 온실가스도 지금 너무 많이 배출되잖아요. 네. 그래서 온실가스 줄이기라든지 또는 이제 비점 오염 저감 운동이라든가 또 일회용품 안 쓰기 네. 그런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앞장서서 실천해야 될 것 같아서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어떤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또 그런 것도 자원봉사로 인정할 수 있게끔 해서 자원봉사들이 앞장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3차원의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를 활용한 또 그런 통합 플랫폼도 구축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능력자신 것 같아요, 센터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늘 자원봉사센터에 응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원봉사를 하면 저도 건강해지지만 또 수혜자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셔서 또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만 행복할 게 아니라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자원봉사를 많이 하셔서 그 행복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 자원봉사센터 허강숙 센터장님과 특집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